안녕하세요. 단단스토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캐릭터 그리기 전신편에 이어서 캐릭터 라인 따는 법, 색칠하는 법, 그리고 명암 주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 전신편에서 아마 시트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직접 제작하신 분들은 스케치를 다 떠놓으신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떠놓은 거 위에다가 라인을 따고 그리고 라인 밑에 채색을 해보고 명암까지 주는 방식으로 오늘 영상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라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따기에 앞서서 이 스케치 라인이 거슬리지 않을 수 있도록 레이어 투명도를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옆에는 이렇게 N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불투명도라는 게 있고 이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스케치 레이어를 내 눈에 보일 정도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이름은 라인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라인 그리기에 앞서서 어떤 브러쉬로 라인을 그려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라인을 그릴 브러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잉크를 클릭을 해주고 잉크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스튜디오 펜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펜으로 사용을 해줄 건데요. 스튜디오 펜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보면 압력에 따라서 선이 변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압력을 조금 주면 가늘게 나오지만 압력을 이렇게 누르면 진하게 나오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압력이 많이 변하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실수로 이렇게 선을 굵게 준다면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스튜디오 펜을 조금 커스텀해서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스튜디오 펜에 들어가서 커스텀을 해줄 건데 기존에 있던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해서 이용해 주도록 합니다. 우측 상단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게 복제된 브러쉬라는 뜻이니까 클릭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애플 펜슬에 들어가서 압력이라고 있는데 압력에 지금 저는 46%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도 아무래도 조금 압력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 상태일 거예요. 이 압력 수치를 중간 0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최대 크기도 조금 줄여줄게요. 너무 많이 줄이진 않고 한 10% 정도만 줄여서 완료를 클릭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려보면 아무리 세게 눌러도 브러쉬가 압력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된 브러쉬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그리기에 앞서서 유의할 점은 바로 브러쉬 크기인데요. 브러쉬를 너무 얇게 해서 이렇게 그려도 나중에 다 그리고 나면 굉장히 캐릭터가 비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굵게 해서 따도 나중에 그리다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크린 크기로 제작한 캔버스 기준으로 해서 브러쉬 크기는 2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는 이 정도 되는 굵기인데 이 굵기보다 얇은 굵기는 너무 얇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20%에서 25%가 적합한 스튜디오 펜 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굵기는 캔버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웬만하면 내가 초기에 설정한 브러쉬 값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 브러쉬 값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다 따주시되 이목구비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브러쉬를 조정을 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5%로 맞춰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그리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브러쉬 크기, 그리고 어떤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건지 브러쉬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기 좋게 조정을 하는 것이 라인을 따는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스케치에 맞춰서 쭉 라인을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채색은 동일하게 스튜디오 펜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남겨둔 레이어들의 눈을 꺼줄게요. 이렇게 하면 라인이 잘 따졌는지 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다면 라인 밑에다가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름을 채색이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채색을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레퍼런스는 색을 가두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이렇게 일일이 채색을 해줬었죠. 이렇게 칠을 해주고, 만약에 여기를 칠하다가 이렇게 삐져나갔으면 또 지우개로 지워줬어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다 보면 채색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채색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쉽게 채색을 하실 수 있으니 레퍼런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위 레이어의 라인 레이어에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체크해 줍니다. 레퍼런스가 제대로 작용이 되면 이렇게 레이어 밑에 레퍼런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이 밑에 우리가 만들어둔 채색 레이어에다가 색을 이렇게 끌어다가 채우면 채워지는 기능이 레퍼런스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라인에도 이렇게 색이 채워지고 채색 레이어에다가 적용을 해도 색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라인 레이어에다가 색을 채우면 안 되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인 레이어에다가 색을 채울 경우 나중에 색을 변경하고 싶을 때, 혹시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니까 꼭 레퍼런스 기능을 사용을 하셔서 레퍼런스 기능을 걸어둔 아래 하위 레이어에다가 색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살색을 한번 다 채워주도록 할 건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얼굴에다가 살색을 끌어다가 채워주시면 잘 채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워졌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머리색까지 색을 다 채운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부가 가둬져 있는 선에 한해서만 작동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얼굴에서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둔 이 틈 때문에 이 머리카락 전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이 닫힌 부분까지 전부 다 작용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가 칠하는 면적 중에 밑에 있는 면적을 먼저 색칠해주고 위에는 색을 입히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쪽에 색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살색은 채색이 다 된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색을 다 채워두고 나머지 그림을 진행을 하는 편인데, 대부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다 보니까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개체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먼저 전신 캐릭터부터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바탕이 되는 살색은 전부 다 깔아둔 상태이고, 이제 머리랑 옷을 순차적으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는 그냥 이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색을 올려서 칠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라인에 맞춰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신 캐릭터 채색은 전부 끝이 났고요. 나머지 것들도 빠르게 한번 채색해 볼게요.
기본적인 채색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간단하게 지금보다 풍성해 보일 수 있게 명암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레이어로 들어가셔서 채색 위에 새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를 레퍼런스 걸었을 때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라는 거를 클릭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뜬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게 지금 이 화살표라는 뜻 자체가 이 레이어에 대해서 클리핑 마스크가 생겼다는, 적용이 됐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색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씩 만들기만 해도 반복적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은 알파 채널 잠금 기능과도 유사한데, 이 아래 레이어에 대해서, 이 아래 레이어에 채색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채색이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놓은 장소에 제가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래 채색한 이 채색 레이어, 채색이 된 구간에만 이렇게 색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한번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주시고 N 표시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곱하기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위에는 하위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진한 색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이 머리색이랑 똑같은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곱하기라는 기능을 걸어주면 M이라고 여기가 바뀌게 되고, 이 머리카락 색상을 분명 선택했는데 머리카락 색상보다 2배 정도 진한 색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색상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이렇게 어두운 색상이 설정이 돼서 올라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명암을 줄 때 내가 육안으로 색을 판별하고 이 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찾아서 굳이 그렇게 명암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에서 이 곱하기 기능을 걸어둠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색을 선택하지 않고도 기존에 내가 정해놓은 색보다 조금만 더 어두운 색을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얼굴, 피부색부터 한번 명암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색을 추출하고 명암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꿀팁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명암의 경우 가장 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진한 색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사이드에 있는 선에 맞춰서 진한 색을 올려주시고, 쉽게 말해서 그림자가 오는 부분, 우리가 정면에서 빛을 받았을 때 그림자가 오는 부분에 진한 색을 올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드에 바깥쪽에 있는 선을 따라서 명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피부 명암은 끝났고 다른 색상들의 명암을 넣어줄 차례인데요. 다시 한번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레이어 5번에는 연한색, 레이어 6번에는 진한색,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기능을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그림자가 위치할 부분에 이렇게 명암을 넣어줍니다. 색이 조금 진하다고 느껴진다면 투명도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색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 캐릭터가 조금 칙칙한 것 같아서 볼터치로 생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볼터치의 경우에는 채색을 했던 거랑 똑같이 채색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터치를 넣어주셔도 확실히 생기가 있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색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에 들어가셔서 터치업에 들어가시면 노이즈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이 브러쉬를 설정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이즈 브러쉬의 경우는 이렇게 번지는 텍스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정말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 볼터치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터치까지 넣으면 라인과 채색 그리고 명암 간단하게 넣는 번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편에 걸쳐서 캐릭터를 시트를 만들고 시트 위에 스케치를 해보고 또 채색, 라인 따기 전반적으로 하나의 캐릭터가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법, 캐릭터를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데일리 룩을 바로 캐릭터로 표현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잘 나온 전신사진을 준비를 해주시고 내 모습이 나온 전신사진을 바탕으로 바로 캐릭터에 적용을 해서 캐릭터 그리기 데일리 룩 실전편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고 꼭꼭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나만의 캐릭터, 또 나만의 그림들 여러 가지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영상 보시면서 함께 재미있게 아이패드로 그림 생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편에 만나요.